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경위서 제출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게 괴롭힘이야?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누군가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유독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좀 어려우셨죠? 이걸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같은 직장 내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객이나 제3자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고객 등과 같이 제3자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서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둘째, 피해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해요.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 등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셋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어야 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업무상 지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거나 상위의 직급이나 우위를 이용해서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인 경우여야 해요. 즉, 업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같은 행위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법률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닌 거죠. 또 다른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그런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만약 피해자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되겠죠. 이쯤에서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정욱씨! 경위서 제출하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좀 어색했나요? 어떤 근로자분들이 외부에서 온 공문을 사업주의 결제 없이 알아서 처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결제를 받았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 거죠. 이때 이 근로자는 관행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런 관행은 없다면서 경위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했는데 경고장 형식으로도 발송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결국 근로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개월간 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로자는 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어요. 진단서를 첨부해서 복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복직원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했죠. 그런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겁니다.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겠죠. 그래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신고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보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게 괴롭힘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로자 역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소 불만이 있어도 일단 경위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할 테고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이 사업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요.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도 내려졌습니다. 왜냐?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정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경고성 통보까지 하는 등 도를 넘었다고 본 거죠. 게다가 근로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휴직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제가 아까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죠.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만 있고 형사처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과태료와 형벌은 다른 겁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하지만 벌금은 형벌로서 전과가 남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둘째, 피해자로서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사기간 중이라도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넷째, 행위자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의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벌금형이 부과된 거예요. 근로자가 복직 신청을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단적인 예로 하나의 사건을 풀어보긴 했지만 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여전히 궁금하시죠? 사실 전문가들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판단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근자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도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로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팍팍 끌어올리는 그날까지 근자감이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